48세 한국인 모험가가 모로코의 깊숙한 사막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모로코 여성 5명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모두를 임신시키며 펼쳐지는 꿈결 같은 여정입니다. 채널을 팔로우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로코의 끝없이 펼쳐진 아가페즈 사막은 해가 지면 노란 모래 위를 붉게 물들여 마치 피어오르는 불길처럼 신비롭게 변모한다. 사막 중앙 어디쯤 해발 고도가 낮고 평평한 지대에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외딴 오아시스가 있었다. 투박한 바위와 모래 언덕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이곳은 모래바람만이 규칙적으로 불며 사막의 권태를 씻어주는 듯 보였다. 해가 거의 지고 하늘의 붉은 기운이 서서히 보라빛으로 바뀌던 시간에 한 무리의 낙타와 5명의 모로코 여성이 모래 언덕을 넘어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다른 외양을 지녔지만 공통으로 길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주 낯선 풍경, 즉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작은 텐트와 간단한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사막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동양인 남성, 즉 최민수는 48세 한국인 탐험가였다. 한국에서 여러 해 동안 국토개발과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드라간과 아가페즈 사막의 끝을 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모로코로 떠나온 사람이었다. 그가 좋아하던 것은 책과 지도를 들고 남들이 모르는 곳을 찾아가 오래된 유물이나 전통을 체험해보는 일이었다. 그러다 모로코에 와서도 관광객이 많은 마라케시나 카사블랑카 같은 대도시 대신 깊숙한 오지 탐험을 선택했다. 그날도 최민수는 낮 동안 사막을 횡단하느라 지친 몸을 달래며 작은 모닥불 곁에서 동행하는 베르베르 가이드와 함께 오아시스 근처에 야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베르베르 가이드는 잠시 수로를 찾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 틈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5명의 여성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들은 이시미비에서 5호세로 보이는 젊은 모로코 여성 5명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선명한 이목구비와 살짝 그을린 피부톤이 사막의 색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듯했다. 하나같이 우아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으며 모래 위를 유연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미나는 22세, 키가 작은 편이지만 눈이 크고 약간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사막 생활에 익숙한 듯 맹란히 안정감 있게 낙타를 이끄는 모습에서 베르베르 혈통이 살짝 섞인 듯한 인상을 준다. 파티마는 24세, 군살 없는 탄탄한 몸매에 걸음걸이가 당당해 보인다. 검은 머리칼을 길게 따아 뒤로 넘겼고 밝은 미소가 매력적이다. 레일라는 25세, 차분한 말투와 지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모로코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입은 듯 아름다운 자수장식이 돋보인다. 사피아는 23세, 5사람 중 가장 어둡고 신비로운 눈빛을 갖고 있다. 말이 많지 않고 눈으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대신하지만 때때로 깜짝 놀랄 만한 재치를 선보이기도 한다. 나디아는 24세, 따뜻한 갈색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다. 그녀는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재능이 있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뿜어낸다. 그들은 낯선 동양인을 보고 긴장하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모로코 오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게다가 이토록 사막 한가운데서 단둘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광경은 더욱 이국적이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최민수가 어색한 영어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자 5명 중 파티마가 먼저 다가왔다. 헬로, 아랍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묻자 최민수는 당황하며 샬롬 알레콤 그 정도만 건네며 서툰 실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간의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섞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5 여성은 사막을 돌아 몇몇 유적지를 답사한 뒤 바스크 마을 근처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가려고 이동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소형 트럭이 고장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낙타와 걸음으로 이 험난한 길을 가는 중이었다. 길이 생각보다 험해 시간이 지체되어
이 오아시스에서 하룻밤 묵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고 한다. 최민수는 자신의 지도를 꺼내보며 아, 이 근처라면 제가 내일 거쳐가려던 루트와 겹치는 곳이 있네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제 가이드랑 일정 일부를 함께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했다. 그는 나름대로 사막지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GPS 기기도 구비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섯 여성은 서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의논하더니 당신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어요. 혹은 곧 친구가 올 수도 있는데 언제 도착할지는 확실치 않아요. 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저도 내일 새벽에 떠날 예정이고 마침 가는 길이니 비용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동행하자고요. 라며 반갑게 말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우연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날 밤 모두가 사막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았다. 최민수와 다섯 여성은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아미나는 어릴 때부터 사막 근처 마을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베르베르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도시 출신이셨지만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사막 적응 능력이 뛰어나 낙타를 모는 데에도 능숙한 편이라고 한다. 파티마는 저는 마라케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년 전쯤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모로코의 고대 역사를 좋아해서 시간을 낼 때마다 유적지를 답사해요. 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레일라는 나는 언어학을 전공 중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대 모로코 언어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사실 그쪽처럼 세계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죠. 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피아는 말이 적었으나 나는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요. 카메라가 고장나서 고생 중인데 혹시 수리하는 법을 아세요? 라며 최민수에게 물었다. 최민수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살펴보았다. 나디아는 저는 음악과 이야기를 사랑해요. 전통 타르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막에서 부르는 노래는 바람과 함께 퍼져가는 느낌이죠. 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작은 악기를 꺼내 짧은 멜로디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다섯 여성과 48세 한국인 탐험가의 만남은 사막 밤하늘의 별빛 속에서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적당한 유머, 순박한 일상 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모닥불 타는 소리와 함께 섞여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살짝 남아있지만 바람은 비교적 선선했다. 베르베르 가이드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최민수는 일단 혼자 차를 운전하기로 했다. 차라고 해봤자 낡은 사륜구동 SUV 한 대였고 오랫동안 사막을 누비느라 먼지로 가득했다. 차에 다 타긴 힘들겠지만 낙타와 함께 움직이면 되겠죠. 최민수가 말하자 파티마가 좋아요. 낙타들이 지치면 차로 번갈아 가면서 태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SUV에 올라타고 일부는 낙타를 모는 형태로 일행이 출발했다. 사피아는 차 창문 너머로 사막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레일라와 아미나는 낙타 곁에서 사막의 작은 오솔길을 찾아 앞장섰다. 파티마와 나디아는 SUV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아 종종 약도를 보고 방향을 잡아줬다. 순탄하게 출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뿌옇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모래 폭풍. 최민수가 중얼거렸다. 모로코 사막을 탐험하면서 그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기도 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시야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길을 잃는 것은 물론 차량이나 낙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일행은 서둘러 가까운 바위 지대를 찾아 대피했다. SUV를 바위 틈에 주차하고 낙타들을 묶고 모두가 몸을 낮춰 모래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나요? 최민수가 묻자 다섯 여성은 서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본격적인 폭풍이 오기 전이라 운 좋게 바위가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해주었다. 보통 이 정도는 한두 시간 안에 지나갈 거예요. 아미나가 경험에서 나온 듯한 어조로 말했다.
파티마는 우리 괜히 당황하지 맙시다. 물과 음식이 있으니 잠깐 쉬었다 가죠. 라며 배낭에서 물과 간식을 꺼냈다. 모래 폭풍이 살짝 닿긴 했지만 바위지대에 몸을 숨긴 덕분에 이들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모래를 지켜보며 레일라는 이 사막이라는 곳은 참 경이로운 곳이에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다가도 순식간에 무서운 힘을 발휘하죠. 라고 중얼거렸다. 사피아는 그 장면마저도 카메라에 담으며 이게 바로 모로코의 또 다른 얼굴이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나디아는 이런 순간이 노래로 남으면 좋을 텐데 라며 조용히 허밍을 시작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뒤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전보다 사막의 온도가 올라가서 낙타와 사람 모두 체력 소모가 컸다. 그때 최민수는 조용히 차를 멈추고 차량에 있던 냉장 아이스박스에서 차가운 물병을 꺼내 여러분, 이거 드세요. 오랜 사막 경험은 없지만 한국에서도 험한 지역에 다녀본 적이 있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거든요. 라고 권했다.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네요. 파티마가 웃으며 물병을 받았다. 아미나, 레일라, 사피아, 나디아도 연신 생크유 라며 물을 마셨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란 이들이지만 더위와 갈증 그리고 모험심 하나로 한 팀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사막에서의 두 번째 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사는 마을 근처로 이동해 작은 빈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지역 주민에게서 일종의 사용 허락을 받아 일행은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날 밤 최민수는 모닥불 대신 초와 랜턴 불빛 아래 여성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와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레일라는 저는 모로코 고대 언어를 연구해서 언젠간 우리 전통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어요. 타리피선나, 아마지그어 등 잊혀져가는 언어가 많거든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파티마는 난 도시 생활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유적이나 사막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이 좋아요. 무언가 좀 더 원초적인 자유가 느껴진달까요? 라며 투명한 미소를 지었다. 아미나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사막 가까이 살며 몸으로 직접 여러 기술을 익혔어요. 낙타를 모는 법, 물을 구하는 법 등등. 그런 경험이 늘 자부심이었죠. 근데 언젠간 저도 세계를 좀 더 보고 싶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사피아는 나는 표현이 서툴지만 사진으로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또 언젠간 모로코 고우테이스의 풍경을 전 세계에 알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죠? 그게 내 꿈이에요. 라고 했다. 나디아는 음악이 제 언어예요. 사막에서 부르는 노래는 바람과 함께 멀리 퍼져가죠. 언젠간 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싶어요.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수는 이들의 꿈과 열정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데요. 나도 48세가 되어 이렇게 사막을 누비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응원했다. 그렇게 서로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호감이 싹 트기 시작했다. 특히 파티마와 아미나는 장난스럽게 최씨, 한국에 가면 우리를 구경시켜 줄 건가요? 라고 물었고 최민수는 물론이죠. 한강도 있고 역사적인 궁궐도 있어요. 라며 흔쾌히 대답했다. 그 대화 중 모두가 은근히 이 사람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일행은 사흘간의 사막 횡단 끝에 마침내 에르푸드에 도착했다. 저 멀리 시가지가 보이고 세워진 건물 사이로 유명한 에르푸드의 고대 요새가 희미하게 그 형태를 드러냈다. 이미 해가 뉘어져물고 있었지만 저 멀리 요새가 거대한 실루엣을 뽐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저것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새군요. 최민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도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로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대하니 감동의 크기가 달랐다. 우리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새 투어를 해볼까요? 파티마가 제안했다.
레일라는 아침 햇살이 요새에 비치는 순간 정말 마법 같아요. 꼭 보셔야 해요. 라며 찬성했다. 아미나, 사피아, 나디아도 모두 기분이 들떴다. 낙타들은 도중에 한 마을에 맡겼고 일행은 최민수의 SUV에 올라타 에르푸드 시내의 숙소로 향했다. 다음 날 새벽, 일행은 카페인 가득한 차와 약간의 빵으로 급히 아침을 때우고 요새가 있는 고고학 공원으로 이동했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 들어가서 이른 시간에 고요한 요새를 만나려는 계획이었다. 와, 그 자리에선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20대든 사제부 8세든 요새를 현장에서 본다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최민수는 사진기와 수첩을 들고 한참 동안 요새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수천 년 전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인간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파티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처음 와본 사람이 느끼는 감동, 나도 알고 있답니다. 전 몇 번 와봤는데도 올 때마다 새로워요. 라고 속삭였다. 일행은 내부 탐방 허가를 받아 좁은 통로를 따라 요새 안쪽까지 들어갔다. 어두운 통로와 무거운 돌벽, 그리고 희미한 조명 아래 조용히 걸었고 벽에 새겨진 글귀나 무덤방의 구조 등을 관찰했다. 레일라는 고대 문자를 해석하려 애썼고 사피아는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진을 찍었다. 아미나는 이 공간의 기운에 대해 여기 뭔가 숨막히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드네요. 라고 말했고 파티마는 우리가 모로코인이지만 올 때마다 새삼 경이롭다니까요. 라고 말했다. 나디아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울림이 대단할 것 같아요. 라며 조용히 벽을 만져보았다. 최민수는 내가 멀리 한국에서 이 먼 땅까지 온 건 바로 이런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즐겁게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5 여성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순간이 특별한 인연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요새 투어를 마치고 일행은 마라케시 시내에서 며칠간 지내기로 했다. 최민수가 이제 사막만 보긴 아쉽잖아요. 모로코의 도시 문화도 궁금해요. 라고 제안했고 5 여성도 마침 할 일이 있는 곳이었다. 파티마는 마라케시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레일라는 마라케시 도서관에서 고대 언어 관련 자료를 찾고자 했다. 아미나는 사막 마을에서만 살다 왔지만 도시에 친구가 있어서 만나볼 계획이었다. 사피아는 한 다큐멘터리 PD와 접촉해 자신의 사진 작품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싶어 했다. 나디아는 지역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전통 음악 공연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럼 저도 이런저런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나 사업 아이디어를 현지인들과 나눠 볼 수 있겠군요. 사실 건설업 경력도 있고 모로코 재건 관련 사업에 참여해 볼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최민수가 밝혔다. 그는 단순 탐험을 넘어 모로코와 교류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마라케시에서는 일행이 한 호스텔 같은 장소를 통째로 빌리듯 지내며 저녁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맨션 형태의 방은 여러 개의 침실과 공용 거실이 있어 일행이 생활하기 적당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최민수와 파티마는 식탁 위에 놓인 모로코 전통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앞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로코 역사 세미나는 어땠어요? 최민수가 묻자 파티마는 아주 흥미로웠죠. 고대 베르베르의 건축술과 신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그런데 난 당신이 없는 세미나가 생각보다 재미없더라고요. 라며 살짝 농담 섞인 웃음을 보였다. 내가 옆에서 통역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민수가 웃으며 대답했고 파티마는 이제 당신도 꽤나 알아봐 배우고 있잖아요. 다음엔 함께 가요. 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어느새 손등이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레일라, 아미나, 사피아, 나디아도 각각 다른 방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공용 거실에 모여 앉았다. 시끌벅적하게 오늘 일의 성과나 재미난 해프닝을 얘기하는 와중 최민수의 시선은 문득 아미나 쪽으로 향했다. 아미나는 사막에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더니 도심에 오니 낯가림이 조금 생긴 듯했다. 괜찮아요. 너무 복잡하죠, 도시가?
최민수가 물어보자 아미나는 조금 어지럽지만 당신이 같이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라고 답했다. 순간 둘 사이에 또 다른 느낌의 시선이 교차했다. 사피아 역시 미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내가 찍은 사진들 좀 봐주세요. 오늘 마라케시 거리 풍경과 파티마가 세미나장에서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레일라가 도서관에서 집중하는 모습, 나디아가 음악 연습하는 모습 전부 담았어요. 라며 카메라를 내밀었다. 최민수는 사진을 보며 와, 정말 예술성이 있네요. 표정 하나하나를 잘 담아냈어요. 라고 감탄했다. 사피아는 당신이 그런 말 해주니까 기쁘네요. 라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보냈다. 나디아는 사진도 멋지지만 오늘 제가 연주한 곡도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멜로디예요. 라며 미소 지었다. 서로 교감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질투와 갈등도 조금씩 나타났다. 사실 최민수와 5명의 여성은 모두 각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5명을 동시에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었다. 모로코에서도 일부 종파나 전통 문화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도시민은 대체로 1대1 결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파티마는 우린 그냥 함께 지내고 여행을 공유하는 것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끔 파티마가 밤늦게 최민수 방에 찾아가 얘기를 나누려 하면 다른 여성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둘이만 대화를 하나? 라며 신경 쓰는 일이 생겼다. 아미나는 나도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하고 혼잣말했고 레일라, 사피아, 나디아도 미묘한 경쟁심을 느꼈다. 최민수는 이들 5 여성에게 모두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각자 다른 매력과 재능, 그리고 성격을 지녔지만 공통으로 모로코의 문화를 사랑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닌 점이 매혹적이었다. 또한 자신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언제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고마움 등이 그를 사로잡았다. 내가 너무 욕심인가? 1명도 아니고 5명에게 호감을 느낀다니. 그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으나 어느새 5 여성 각각과 따로 혹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익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파티마와는 역사 문화 토론을 나누며 지적 자극을, 레일라와는 고대 언어와 탐험 정신을 공유하며 학구적 교감을, 아미나와는 사막과 자연, 가정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안정감을, 사피아와는 예술적 계획, 감성적 순간을 나누며 묘한 설렘을, 나디아와는 음악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5 여성 또한 최민수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책임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젊고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남자라니. 그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었고 그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해 솔직히 표현을 못할 뿐이었다. 마라케시에서 일정 기간 지낸 뒤 일행은 다시 한번 여행 계획을 세웠다. 모로코에 왔으면 메르주가와 와르자자트 같은 남부 유적지도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레일라가 제안했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메르주가는 아이트벤 하두로 불리던 지역으로 신전과 고대 요새 등 수많은 유물로 유명하다. 좋아요. 차량은 좀 더 좋은 SUV를 렌트하거나 기차를 탈 수도 있을 거예요. 최민수가 말했고 일행은 기차 여행을 선택했다. 넓은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드라강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시간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죽에 도착한 첫날 모두가 아이트벤 하두 요새를 찾았다. 해질 무렵 요새에 조명이 들어와 거대한 기둥과 파사드가 환상적으로 빛나는 광경을 본 이들은 와하고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최민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수천 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요새 내부를 거닐며 모로코의 고대 신들을 묘사한 부조와 벽화, 신비로운 문양들을 보니 레일라는 또 고대 언어 읽기에 몰입했다. 여기 제 장면을 묘사한 글귀 같아요. 왕이 신들께 어떤 헌물을 바친다는 이야기, 라고 번역을 시도했다. 파티마는 멀리서 조심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
훼손되니까라고 말렸고 아미나와 사피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나디아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울림이 대단할 것 같아요. 라며 조용히 벽을 만져보았다. 그렇게 황홀한 요새 탐방을 마치고 일행은 저녁 늦게 호텔에 돌아왔다. 밤하늘이 맑아 별이 총총했고 다들 피곤했지만 마음은 들떠 있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5 여성이 잠시 각자 쉬는 사이 최민수는 2층 테라스에 나가 메르주가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파티마가 슬쩍 다가왔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 정말 많이 걸었잖아요. 라고 묻자 최민수는 그래도 즐거웠어요. 당신들 덕분에 훨씬 풍성한 경험이 돼서 고마워요. 라며 웃었다. 파티마는 순간 망설이다가 저 사실 당신을 좋아해요. 남들 눈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다니며 당신의 마음씨와 열정을 보니 멈출 수가 없네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최민수는 당황했지만 그도 파티마를 향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요. 아미나, 레일라, 사피아, 나디아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순간 다른 여성들이 테라스로 올라와 이 대화를 보게 되었다. 파티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피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고 아미나는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레일라는 한숨을 쉬며 역시 이렇게 되는군. 우리 5명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뭐라고? 최민수가 되묻자 레일라는 우리가 이미 얘기해봤어요. 누구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우리는 서로 자매처럼 지내서 그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한 명만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어쩌죠? 라고 했다. 최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내가 모로코 법도 잘 모르고 이런 형태가 허용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 좋지만 어떻게 해야? 라며 고혹스러워했다. 그날 밤 5 여성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린 각자 그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 우린 가족 같으니까 아미나가 말했다. 모로코에서도 일부 전통이나 종파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긴 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1:1 결혼을 지향해.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그를 포기하기도 싫어. 파티마가 덧붙였다. 결국 그들은 법적 절차가 어렵더라도 마음만큼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도 그걸 원한다면 우리 비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자. 누가 먼저고 뒤고 없이 동등하게 사피아가 냉정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레일라, 아미나, 나디아도 동의했다. 우리 삶이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되잖아. 그렇게 5 여성은 최민수에게 비공식이지만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최민수는 내가 한국에서는 한 결혼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과 관계를 맺는 건 생각도 못 해봤지만 솔직히 여러분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메르죽에서의 사건 이후 일행은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다소 어색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린 한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으니 남은 여정도 함께하고 끝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레일라가 나머지 넷을 설득했고 최민수도 동의했다. 다음 목적지는 와르자자트, 고대 유적과 함께 성곽으로 유명한 곳이다. 기차나 버스로 갈 수도 있었지만 최민수가 차량 렌트를 좀 더 편안하게 하자며 승합차를 빌렸다. 5 여성과 그가 함께 탈 수 있는 넉넉한 좌석이었다. 와르자자트로 이동하던 도중 파티마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왜 이러지? 평소엔 멀쩡했는데. 긴장한 파티마를 보며 아미나가 너 혹시 벌써 임신 같은 거 아냐? 하고 웃었지만 장난처럼 던진 말이 의외로 진담이 될 줄은 몰랐다. 와르자자트의 병원에 들러 간단히 검진을 받았더니 파티마는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말도 안 돼. 누군가 했을 텐데 벌써. 파티마는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 그와의 관계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며칠 뒤 다른 여성들도 서서히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레일라는 입덧처럼 아침마다 허기를 느끼고, 사피아는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아미나는 월경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나디아는 피로감과 메스꺼움을 호소했다. 결국 모두가 병원이나 약국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자 놀랍게도 5명 전원이 임신 상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타이밍이 비슷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민수는 한편으로 경악했고 한편으로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너희 모두 내 아이를 가졌다고. 놀라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많은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내 인생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감정이 교차했다. 와르자자트 병원 의사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지만 굳이 깊게 묻지는 않았다. 모로코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고 외국인 남성과 모로코 여성들의 사정까지 따지고 들 권한은 의사에게 없으니 말이다. 문제는 법적, 사회적 시선이었다. 5 여성 모두 임신 상태로 한국인 남자와 사실 관계로 살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 어떨까? 우린 이미 서로 얘기했어요. 법적 절차가 힘들고 주변 시선이 부담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레일라가 결연히 말했고 아미나, 파티마, 사피아, 나디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모로코 법이나 제도를 살펴 결혼 서류를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최민수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결국 모두가 어찌됐든 우리 이제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행히 5 여성 모두 각자 일정한 수입이나 지원 혹은 활동 기반이 있었고 최민수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기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해볼 만했다. 일행은 일단 와르자자트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북쪽 마라케시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임신 중인 5 여성의 건강을 돌보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최민수는 모로코에 정착하며 건설업 경험을 살려 지역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티마는 학계 활동을 이어가며 모로코 문화를 알리는 일을, 레일라는 언어학 연구를, 아미나는 사막 마을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가족을 돌보는 일을, 사피아는 사진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나디아는 음악 공연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그들의 아이들은 하나둘 태어났다. 파티마는 건강한 아들을, 레일라는 딸을, 아미나는 쌍둥이를, 사피아는 또 다른 아들을, 나디아는 딸을 낳았다. 사막의 별빛 아래 이들은 비공식적이지만 사랑으로 뭉친 대가족을 이루었다. 최민수와 5 여성의 이야기는 모로코 아가페즈 사막에서 시작되어 사랑과 책임,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법적 틀이나 사회적 시선을 넘어 서로의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이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